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영혁 선생님입니다. 고1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시험은 제가 요 한 몇 회 정도 계속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어렵다 저도 막 투정을 좀 부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모의고사는 좀 상대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중간중간 어려운 게 있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일수 문제들을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고난도 문제 역시 사실은 뭐 이전에 나왔던 유형들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좀 무난한 시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기보다는 일단 1번부터 30번까지 끝까지 좀 밀어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시간 고려해서 내가 검산을 좀 해볼 건지 아니면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건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자기 실력대로 점수를 맞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시험에 대한 강평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일단은 좌표 평면상에서 X축 1을 한변 길이가, PQ 길이가 1인 선분 PQ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A를 한번 찍어보면 A가 마이너스 3,2,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2,6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PQ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면 선분 PQ가 요 길이 1을 유지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어떤 걸 구한다? AP 길이하고 그 다음에 Q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무난하죠? A를 X축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면은 제가 요거 A1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AP 길이는 결국에 뭐랑 똑같냐면 A1에서 P까지 이르는 거리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1을 고스란히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세요. 그래서 고스란히 1만큼 오른쪽으로 밀어봐서 이걸 A2라고 하면은 A2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럴 때 P, A1, A2, Q를 이어주면은 얘가 무슨 사각형이 되죠?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되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면서 길이가 1, 1로 갔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A1에서 P까지 이르는 거리는 A2에서 Q까지 이르는 거리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AP 길이는 뭐로 바꿀 수 있다? A2, Q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꿨죠, 지금. A2에서 Q까지 이르는 거리랑 Q에서 B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건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그렇죠. A2, Q, B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최소가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때 최소값은 A2에서 그 다음에 B까지 이르는 거리,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루트 5가 되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렬 문제가 나와서 좀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족권 한번 볼게요. A, B 곱해주면 0이라고 했는데 A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시다. 0, 0, 6, 0 요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B 행렬을 그냥 A, B, C, D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 0, 0, 6의 2, 그 다음에 6B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얘가 지금 0행렬이라는 얘기는 이 A하고 B가 모조리 다 0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조건 하나 쓰고 갑시다. B 행렬은 어떤 형태냐면 A하고 B가 0이니까 0, 0, C, D 형태다. 요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보면은 B에서 모든 성분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까 C 플러스 D는 3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살펴볼까요? 행렬 C를 살펴보면은 지금 1,1 성분하고 2,1 성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C 행렬을 어떻게 된다? 여기를 P라고 하면 여기도 역시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Q, R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C, A의 곱이 0이니까 다시 이걸 계산해주면은 P, Q, P, R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0, 0, 6, 0을 곱해주면요.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6Q,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6R,
여기가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Q하고 R이 모조리 다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 행렬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P0, P0 형태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가지고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것들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답만 좀 내봅시다. 마지막 주어진 조건은 B, C의 곱이 A랑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B하고 C를 곱해주면은 0, 0, C, D에다가 그 다음에 P0, P0을 곱해주면은 0, 0, 그 다음에 P 곱하기 C 플러스 D, 그 다음에 0. 이렇게 지금 나오죠. 이게 지금 행렬 A랑 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6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C 플러스 D는 3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P 값은 2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C의 모든 성분의 합, P0, P0에서 P가 지금 2니까요. 모든 성분의 합은 4가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1명이 있다고 했는데, 자, 학생 그냥 A, B, C, D, E, F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A, B, C가 1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D하고 E가 2학년이고요. 이 F가 지금 3학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5명을 고른다는 얘기는 6명 중에 1명을 제외한다 이거죠. 그래서 1명을 제외하고 5명을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인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이 6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하는데 요 1학년을 제외할 거냐 아니면 1학년이 아닌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1명을 제외할 거냐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한번 가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 지금 1학년 학생을 3명 다 골라버린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다? 2학년, 3학년 중에 1명을 제외해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어떻다? 요 2, 3학년 중에 1명을 제외해야 되니까 셋 중에 1명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F를 제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D하고 E가 뽑혔죠. 그래서 이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데 어떻다? A, B, C끼리는 인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지금 일렬로 나열해서 빈자리가 5개겠는데 A, B, C가 인접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자리에 A, B, C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A, B, C가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3패.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자리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하고 E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이 1학년을 3명 다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6 곱하기 6에서 36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A, B, C 중 2명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을 제외하는데 1학년 학생 중에서 1명이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셋 중에 1명을 제외해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를 3가지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하고 B가 뽑혔고 C가 제외된 다음에 지금 어떻다? D, E, F가 뽑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A하고 B가 인접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가 인접하는 경우를 빼줘도 되고 아니면은 D, F를 먼저 일렬로 나열해 봅시다. D, F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패까지잖아요. 그래서 D, E, F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D, E, F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있죠? 요 사이사이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A하고 B가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하나씩 A하고 B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어쨌든 D, F 사이사이에 A, B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A, B는 인접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가 넷 중에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 곱하기 3가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산해 주면은 12 곱하기 18이니까 216가지.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답은 252가지가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일단 요 y는 fx 그래프 그려주면 대략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7 이렇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0부터 a까지 해서 최대 최소합이 0이 되도록 하는 a 값들을 다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꼭지점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은 꼭지점은 지금 4일 때 4 대입해주면은 25가 나오네요. 그래서 4,25에서 꼭지점을 갖고요.
양수 A입니다. 그래서 0부터 A까지 잘라주는데 0이 지금 어딨냐면은 대략 한 이 정도 0,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0부터 A까지 잘랐을 때 최대 최소합이 0이 되는 순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 0부터 A까지가 이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예요. 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그려질 테니까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온다? 왼쪽 끝에서 최소가 나오고 오른쪽 끝에서 최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최대 최소합이 0이 되려면은 여기에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7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 A 값을 구해주면은 바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7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두 개 나올 텐데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작은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A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방정식 풀어주면요.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4가 지금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이다. x가 1하고 7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하고 7 그 중에서 작은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A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가 현재는 1, 하나 이렇게 지금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일 때 7이 되고요. 0부터 1까지 잘랐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7, 최대값 7 합해서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하나 이렇게 지금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0부터 A까지가 축을 포함하는 거예요. 축을 포함해버리면 최대값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25가 나오죠. 최대가 25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25가 되어야만 합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시작해서 A까지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여기 최소가 지금 뭐가 된다? 마이너스 25가 되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최대 25, 최소 마이너스 25 돼서 0이 될 수 있죠. 그럼 이에 따른 A값 구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25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8은 0이다. 이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는 0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x가 9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순간이 이 두 가지 값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더 큰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값은 9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가 1하고 9니까요. 답은 10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이 3차식은 어쨌든 뭐 인수 정리를 활용하도록 시도를 해봐야겠죠.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X에다가 적당히 이 A를 소거해 주려면은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3차식은 기본적으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게 되고요. 나머지 인수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그 다음에 3A 플러스 5X가 와야 되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2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바로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예요. 여기에서 X 플러스 1이 인수로 나오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어떤 X 플러스 B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버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C의 제곱 형태로 나오겠죠. 됐나요?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때입니다. 얘가 X 플러스 1로 인수를 가지려면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래서 A 값 계산해주면 여기서 A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A에다가 2를 대입해서 이 주어진 식을 한번 써보면요. 지금 X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 이렇게 지금 되니까 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5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자, 그럼 B하고 C가 각각 뭐가 됩니까? B하고 C가 5하고 1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주면요. 2 더하기 5 더하기 1에서 이때 A, B, C 합은 8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이 주어진 식 자체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입니다.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 된다 이거죠.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요. 4분의 D를 살펴보시면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 주어진 식이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지금 돼서 a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케이스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a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 주어진 식은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되고요. 한 줄만 더 적어볼게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b는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이때 a, b, c 합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a가 뭐일 때? a가 1일 때. a가 1일 때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무난하죠 이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b하고 c는 각각 1하고 2니까요. a는 1, b는 1, a는 1, b는 1, c는 2 이렇게 되니까 이때 a, b, c의 합은 뭐가 됩니까? 4가 나오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8과 최소값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요. 답은 6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도 많이 다뤄봤던 문제예요. 차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가조건 읽어보면요. fx는 px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요. 그럼 검산식을 써보면 px 곱하기 qx 그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px 더하기 그 다음에 qx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차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식이에요. 그래서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다항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px가 1차식 또는 뭐 2차식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얘가 1차식이라고 하면요. qx가 2차식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됩니까? qx 제곱하면 4차식이 되니까 나머지가 4차식이 되어서 이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수를 좀 생각해 보면 요 px가 2차가 되고 그럼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qx가 몇 차식이 된다? 1차식이 된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px 플러스 qx 제곱이 어떻게 돼요? 1차 이하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px가 2차식이고 그 다음에 qx가 1차인데 제곱하면 2차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항이 사라지면서 1차 이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조건 읽어보면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qx로 나눴을 때 몫이 px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꿨을 뿐이거든요. qx로 나눴을 때 몫이 px다. 근데 나머지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나머지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뭘로 나온다? 상수로 나온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나머지가 상수로 나온다. 한마디로 이 px랑 더하기 그 다음에 1차식을 제곱했을 때 어떻게 된다? 상수로 그 2차항이 사라지고 1차항도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px는 2차식이고 qx도 1차식이에요. 근데 qx 제곱해서 px랑 더할 때 2차항이 날아가야 돼요. 그럼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px는 어떻다?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고 그 다음에 qx 역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로 시작하는 1차식이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된다?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제곱해서 얘랑 더해주면은 어쨌든 2차항이 날아가면서 상수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px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 qx는 마이너스 x로 시작하는 1차식. 요거만 알아도 거의 다 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qx를 꽤 정확하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x로 시작하는 1차식인데 q형이 1이라고 해요. 그래서 q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요걸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x 역시 어떻게 볼 수 있다? px가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px랑 qx 제곱 더해주면은
상수항이 돼야 되니까 요거랑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2차항뿐만 아니라 1차항도 같이 날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 제곱해주면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요. 그럼 요거랑 더해서 2차항하고 1차항이 다 없어지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로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p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래서 qx하고 px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 fx를 한번 적어보면은 fx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서 얘랑 더해주면 나머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f2의 값은요. f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은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답은 1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도형 문제인데 그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림을 좀 같이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 AC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지금 0,2고요. 그 다음에 A는 2A,0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려보면은 느낌이 한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지금 A, 그 다음에 B의 X좌표가 C의 X좌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B, 이쪽을 C,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그래서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중선을 내려보면은 이 BC의 중점 M이라고 할게요. 그 BC를 수직 이등분함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선의 2대1 내분점, 여기 무게중심 G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얘가 바로 0,2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A가 2A,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C 길이가 2루트 A제곱 플러스 1일 때 A, B의 X좌표, Y좌표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무게중심의 성질은 뭐가 있죠?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이거 가지고 M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에서 G까지 갈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그림상에서는 왼쪽으로 2A만큼 위로 2만큼 가잖아요. 그럼 얘가 2대1이니까 그대로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A만큼 위로 1만큼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좌표는 마이너스 A,3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3 여기까지 써봤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 지금 얘의 기울기가 뭐가 되죠? 2A가 늘어날 동안 2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수직이니까 이 B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A임을 알 수 있죠. BC의 기울기가 A인데 이 B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BC 길이가 2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절반 BM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M에서 B까지 가는데 기울기 A 방향으로 루트 A제곱 플러스 1만큼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성분, Y성분 분해해버려서 생각하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바로 기울기 A가 되는 거죠. 이 그림상에선. 그래서 1대 A 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침 이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실제 길이가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B 좌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3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A만큼 올라가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냥 B좌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B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점 B의 X좌표와 Y좌표 합은 얼마가 된다? 4가 됨을 알 수 있죠. 됐나요? 자, 이걸 토대로 답까지 그냥 내버렸는데 빈칸 한번 가볍게 채워 넣어 볼게요. 지금 그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무게중심을 지금 B, C라고 잡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무게중심 뭐 구했죠? 마이너스 A,3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ABAC 갖고 AM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므로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면 이 직선식은 기울기가 A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울기가 A면서 마이너스 A,3을 지나는 직선식은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게 바로 직선 BC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점 B의 X좌표를 K라고 해주면은 B의 Y좌표는 어떻게 되죠? 요게 X에다 그냥 K만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K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3 똑같이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BM 길이가 2분의 1 BC고 점 B의 X좌표가 C의 X좌표보다 크므로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래서 B좌표가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K, 그 다음에 A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BM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도록 K 값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K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1이다. 똑같이 우리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계산해주면 B에다가 X좌표 마이너스 A 플러스 1 대입해주면 Y좌표가 A 플러스 3 나옴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좌표와 Y좌표 합은 4다.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라에 알맞은 숫자는 각각 3하고 4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FA, GA 식은 FA는 그대로 A가 되고 그 다음에 G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FP, P는 지금 3 대입하면 그냥 3이고요. 그 다음에 GQ,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뭐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는데 조건들이 되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히 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바깥에 있는 조건 먼저 봅시다. C2가 이렇게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O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B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B에서 접선을 날려봤을 때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이어주면 접선하고 수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은요, 누구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이 OB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얘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인데 Y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즉, 이 원의 중심과 O를 이었을 때 요게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2가 됨을 알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원은 어떻습니까? 이 원 자체를 원점에 대해서 뒤집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 A 역시 원점 5하고 이었을 때 기울기가 2인 직선, 기울기가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은 어느 직선상에 있다? Y는 2x 위에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써도 꽤 많이 푼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t, 2t라고 잡아주면 이쪽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미지수 t 하나 이런 식으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OPQ의 외접원의 중심이 선분 PQ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렇다는 뜻이에요. P, O, Q를 이어주면 각 O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 외접원의 중심 어디가 있죠? 그쵸? PQ의 중점,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된다? 각 O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그때 PQ 길이가 바로 6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P가 적당히 한 요 정도 있다고 하면은 Q는 어디 있을까요? P5를 이어주고 얘랑 지금 어떻다? POQ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수선을 그어서 이 원과의 교점을 Q라고 잡아주면은 어떻게 된다? POQ가 90도니까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이럴 때 이 PQ 길이가 6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과연 그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요. 이 원의 중심과 P를 이어주시고요. 이 원의 중심과 Q를 이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은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을 한번 좀 가지고 풀어보자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여기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 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80도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2세타가 되겠죠. 한마디로 뭘 할 수 있다? 요 AP와 그 다음에 요걸 A1이라고 할까요? A1, Q가 서로 평행함을 할 수 있어요. 평행하면서 길이 자체가 어떻다? 반지름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된다?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됨을 알 수 있죠. 평행사변형. 그래서 PQ 길이가 6이란 뜻은 요 길이 역시 6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6인데 지금 어때요? O가 A와 A1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A5의 길이가
뭐랑 같다? 6의 절반인 3하고 똑같다. 이거 가지고 t값 계산해 주는 거죠. 됐나요? 지금 이어봤을 때 얘가 평행사변형이다. PQ 길이가 6이면 이 길이도 6이다. 그래서 AO 길이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만 쭉쭉 해봅시다. AO 길이가 루트 5t 이런 식으로 되니까 t는 지금 어떻게 되죠?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따라서 A 좌표는 5분의 3 루트 5 콤마 그다음 5분의 6 루트 5 여기까지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지금 B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B 좌표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B 좌표는 어떻게 되죠? 이 OB의 수직 이등분선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잖아요. 그럼 B의 x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0,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래서 t 아까 구했으니까 B 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6 루트 5, 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 L식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6 루트 5,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니까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3 루트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x-2y 플러스 5분의 6 루트 5는 0이다. 이 직선과 이 곱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A 좌표가 5분의 3 루트 5, 5분의 6 루트 5. 그러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해 주시면요.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5분의 3 루트 5, 마이너스 5분의 12 루트 5,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6 루트 5.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 다 사라지면은, 답은 뭐가 됩니까? 루트 사라지니까 답은 5분의 3이 됩니다.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죠. 2x제곱 더하기 k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 주면요. 2x제곱 플러스 kx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8이면 되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 x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잡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함수 그래프를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2x제곱 플러스 kx 얘를 그려봤어요. 그럼 이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8분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자, 그런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를 날려주고 y는 마이너스 8 상수함수를 날렸을 때 교점이 어떻게 된다? 다 해서 두 개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2가 요 위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8이 이 아래를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이럴 때 x값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8분의 k제곱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8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8 곱해서 정리해주면 k제곱은 16초가 64 미만이고요. k가 자연수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k 범위는 4초가 8 미만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자연수 k가 5, 6, 7이니까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수 k에 대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다. 그렇다면 근각의 실관계로 k 역시 실수임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래서 판별식 k제곱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12k가 0보다 지금 커야 되니까요. 식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일단은 이걸 쓰고 합시다. k는 0 미만이던가 또는 k는 4초가가 되어야 된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문제 계속 가봅시다.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 곤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곤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플러스 3k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베타가 12라고 했어요. 그럼 이 베타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면 되냐면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 주세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지금 쓸 수 있어요?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k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 요 값이 지금 12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더라도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 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플러스 3k가 0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대신에 누구를 대입한다? 2분의 1 k 제곱, 그쵸?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3k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k 값 간단하게 구해보면요. 2분의 3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k에 관한 방정식 풀어보면요. 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k는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k는 0 미만이던가 k는 4초가다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4는 될 수 없고요. k는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굉장히 쉽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대입해주면은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8. 계산이 갑자기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이니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요거 2배 가지고, 제곱해서 요거 2배를 빼주면 되니까 답은 20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림이 없는 도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주어진 조건을 읽고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몇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도형을 좀 그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려보면 이 원이 X축 위에 두 점 AB에서 만나고요. Y축 위에 두 점 CD에서 만난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러면 AB가 지금 X축에 있는 두 점인데요. 1대4로 내분하는 점이 어쨌든 CD랑 일직선상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AB의 1대4 내분점은 어디가 있다? Y축 위에가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Y축 위에 있는 CD의 중점이 어쨌든 선분 AB의 1대4 내분점하고 똑같으니까 선분 AB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CD의 중점은 어디가 있다? X축 위에 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AB의 1대4 내분점하고 그 다음 CD의 중점이 서로 같다. 얘네들이 바로 X축과 Y축의 교점인 원점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읽자마자 바로 파악하실 필요 없고요.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은 원이 지금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Y축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살펴보면 여기가 A, B 그래서 이게 1대4 내분점이 CD의 중점이 된다. CD의 중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요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요 길이 A라고 하면 이 길이는 4A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 끝점은 마이너스 A, 0. 이쪽 끝점은 4A, 0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2분의 3A가 원의 중심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A인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죠. 그럼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 하나만 이용하면 A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이 이 직선에 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는 거리가 반지름 2분의 5A와 같다 해가지고 A값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2분의 3A, 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5분의 절대값 2분의 3A가 들어가면 6A 플러스 13. 요 값이 뭐와 같다? 반지름 2분의 5A와 같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자, 어차피 지금 A가 양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할 때 요 길이 4A라고 둔 거잖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12A 플러스 26이 바로 25A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니까 A가 2가 나옴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가 2니까요. 이 원의 중심이 지금 3,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럴 때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는 건데 그러면 C좌표, D좌표만 알면 되거든요. C좌표, D좌표 상당히 쉽죠? 요 길이가 5고요. 요 길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3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 C는 0,4. 그 다음에 이 왼쪽 끝은 지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은 8,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사각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삼각형 넓이의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밑변 길이는 지금 10이고 높이가 지금 4인 삼각형 넓이의 2배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각형 넓이니까 답은 40이 됩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지금 뭐 주어진 조건 AP, BQ, BF가 같다고 했는데 이 값을 A로 같다고 해볼게요. 그림에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요 길이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BQ 길이도 역시 A고요. 그 다음에 BF 길이도 A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육면체는 뭘 할 수 있어요? 얘를 밑변으로 보면 밑면으로 보면 밑면이 정사각형인 어때요? 직육면체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 ABCD를 밑면으로 하는 직육면체가 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정사각형 ABCD 한 변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만큼이 B면요. 전체 요 길이도 B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B-A, 여기도 역시 B-A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직육면체 ABCD, EFGH, 부피 V1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밑면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높이가 A인 직육면체잖아요. 그래서 이 V1은 뭐라고 쓸 수 있다? AB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 ABQP, 그 다음 EFSR, 이 부피를 V2라고 하는데 이 V2는 얘를 밑면으로 보세요. 얘를 밑면으로 보면은 한 변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밑면이면서 높이가 B인 직육면체가 되죠. 그래서 이 V2는 A 제곱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 쭉 완성을 한번 해보죠. 지금 AB 플러스 BF는 한번 적어봅시다. AB가 B고요. BF가 A니까요. A 플러스 B에다가 거기다 뭘 곱해준다? SD의 제곱을 곱해준다. SD는 어떻습니까? S에서 D까지 이런 식으로 가요.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치수를 살펴보면은 요 길이가 B-A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잖아요. 그러니까 SD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 B-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식이 4분의 35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 정리해 주면은 어떻게 되죠? A제곱 B제곱 똑같이 나오니까 2A제곱 더하기 2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B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양변 2로 나눠서 식 정리해주면 식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A 플러스 B에다가 뭘 곱해준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를 곱해주면 바로 8분의 35가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거 전개하면 무슨 식이죠? 우리 되게 익숙한 식이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볼까요? V1하고 V2를 더해주면 AB제곱하고 A제곱 B를 더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AB로 묶어낼게요. 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바로 뭐가 된다? 4분의 15가 된다 이 얘기죠. 자, 다 끝났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더하기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요. 8분의 35와 그 다음 이거 3배 해주면 4분의 45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8분의 12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133이 됩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일단 이차함수 fx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해보세요. y는 fx가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요. 이 꼭지점 좌표가 p, q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gx는 지금 어떠냐면요. 이 fx를 우측으로 n만큼 밀어준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x축에 대해서 위아래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합쳐서 그리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할게요.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y는 gx가 어쨌든 또 다른 좌표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하면은 지금 이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m 마이너스 q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어떨 거냐? 이게 30번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그렸을 때 과연 위치 관계가 어떨 것이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hx가 t다. 그러니까 hx는 지금 어떻게 그리냐면요. 얘하고 얘를 이제 합쳤을 때 적당히 그려주면은 얘네들을 합치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나니까 hx가 지금 어떻게 돼요? 교점 바깥에서는 fx를 따라가고 교점 안에서는 gx를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hx가 t가 된다. 그럼 y는 t 그래프 날렸을 때 실근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거죠. 교점의 개수 2개 이상 나오면 이런 방법도 있고요. 뭐 적당히 이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서 걔네들 그 교점의 x좌표 합이 4p 플러스 2m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4p 플러스 2m은요 어떤 값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y는 t를 날린다고 합시다. y는 t를 날려주면 어차피 이 그림 전체가 x는 p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 합이 얼마가 되죠? 2p가 돼요. 같은 방법으로 y는 gx가 이렇게 그려지고 y는 t 날렸을 때 지금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 합이 어떻다? 전체적으로 x는 p 플러스 m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하고 x좌표의 합은 어떻게 된다? 2p 플러스 2m이 돼요. 그럴 때 얘하고 얘를 더해서 바로 뭐가 돼요? 4p 플러스 2m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p하고 m 값은 모조리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 y는 t를 날렸을 때 이 y는 fx와 교점 좌표가 두 개가 생겨야만 얘하고 얘 합이 2p가 되고요. y는 gx 그래프랑 y는 t가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만 얘하고 얘 합이 2p 플러스 2m이 돼서 겨우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딱 뭐로 떨어진다? 4p 플러스 2m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y는 fx랑 y는 gx 그래프를 합쳐서 그렸을 때 이런 h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t를 날렸을 때 교점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fx 부분하고도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gx 부분하고도 두 점에서 만나야만 걔네들의 합이 정확하게 4p 플러스 2m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 봐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요. 꽤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gx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와줘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꼭지점 좌표가 p, q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좌표가 p 플러스 m,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아까 여기가 알파라 그랬고 여기가 베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x가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죠. 됐나요? 그럼 y는 t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이 어떻게 나야 된다? 기존에 있는 fx였던 부분하고도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gx였던 부분하고도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바로 어떻다? 요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면 되겠죠. y는 t. 이런 식으로 통과해버리면 얘하고 얘 합이 지금 2p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 합이 2p 플러스 2m이 되는 거니까 다 더해서 4p 플러스 2m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 t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 교점 좌표 있죠? 이 교점 좌표의 y좌표보다는 더 커야 되고요.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야만 두 점 이렇게 4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단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 t 범위가 어떻게 된다? gp 초가 5 미만이다 이거예요. 그럼 5 미만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다?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5가 된다 이거죠. 얘는 y는 5, 즉 마이너스 q가 5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아까 오른쪽 베타의 y좌표 있죠? 이거보단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베타의 y좌표가 뭐랑 같다? 바로 gp랑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gp는 어떻습니까? 여기 p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p에 대한 g 함수 값입니다. 그래서 gp는 쭉 올라갔을 때 요 점 좌표가 p, gp가 되는 거거든요. p, gp. 그래서 이 gp가 이 교점 좌표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이 교점의 y좌표랑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얘네들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잘 그려야 될 텐데요. 그래서 y는 fx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 지금 y는 gx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점 좌표가 p, q라고 아까 했고요. 여기가 p 플러스 m,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여기가 fx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알파고요. 여기가 지금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gx를 따라간다 이거죠. 됐나요? 그럴 때 여기 이 점 좌표가 뭐가 된다? p, gp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럴 때 지금 어떻게 된다?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y는 t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y는 t 이렇게 날아가서 이 교점이 4개가 나오고
얘하고 얘 합이 2P가 되고 얘하고 얘 합이 2P 플러스 2M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4P 플러스 2M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대부분 다 풀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T 범위가 5 미만, 그 다음에 GP 초과라고 했으니까 5는 바로 어디죠? 그렇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5가 되는 거죠. 요거보단 아래쪽으로 그려져야만 교점이 4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Q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GP 초과라고 했는데 바로 어디? 이 교점의 Y좌표. 교점의 Y좌표가 요거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Y는 GP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점의 Y좌표랑 P일 때 Y좌표가 서로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M값, P값, Q값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되는데요. 다 풀었어요. 계산만 하시면 돼요. fx식이 2분의 1 x 마이너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인데 q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5 여기까지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걸 활용할 거냐면 이 베타일 때랑 그 다음 p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지금 p잖아요. 그럼 여기 x좌표는 뭘까요? 그렇죠. 얘하고 얘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죠? p 플러스 m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배에서 한쪽 p를 빼주면 여기 교점 좌표는 뭐가 된다? p 플러스 2m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p 플러스 2m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y좌표가 서로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p 플러스 2m을 대입해주면은 좌변은 2m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죠? p 플러스 그 2m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p 플러스 2m 대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m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m 제곱이 10이니까 m제곱은 4잖아요. 그래서 m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m값은 지금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여기다 2 대입해 볼까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주어진 조건 fm하고 gm 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겁니다. m값은 지금 2예요. 그래서 f2하고 g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이제 마지막 p값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각각 2를 대입해 주면요. 이 좌변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2-p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쓰고요. 그 다음에 G2는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P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걸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어진 식 사라지고요. 식 정리 양변에 2 곱해주면은 좌변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P 플러스 4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문제 안 끝나죠? 그래서 M 곱하기 P 마이너스 Q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M 값은 뭐였습니까? 2였죠. 그 다음 P는 P 마이너스 Q라고 했으니까 P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P가 지금 3이죠.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답은 16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0번까지 자, 4점짜리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지금 30번 문제가 가장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 그래프의 개형 잡아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과거 모의고사 기출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한 친구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4점짜리 풀이 모두 마치겠고요.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안녕.